환한 진료실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단순한 혹이길, 양성이길 바랐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그 순간 윤정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 초반이니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회사에서 바쁜데. 여보, 저 병원에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말해. 회의 들어가야 한다고. 유방암이래요. 의사가 치료해야 한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바쁘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진료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남편은 회의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왜? 병원 다녀왔어? 네. 그런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말해. 뭔데?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암? 네. 의사가 치료하면 완치된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암은 없는다잖아. 같은 밥상에 앉지 마라.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암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우리 아들한테 옮으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는 정희를 멀리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희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먹어. 정희는 부엌 구석 작은 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국 한 그릇과 밑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섞인 탓인지도 모릅니다.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암 진단도 충격이었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기대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희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야? 집안이 암울하네. 여보, 저 유방암이래요. 의사가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도 회사 일로 죽겠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보험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겨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쳤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원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지. 집안에 재수 없게.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안에 무슨 애군이라도 끼었나 봐. 언니만 봐도 기분 나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싫어할까 봐서였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멀쩡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몸도 약해질 텐데 그러면 가족들은 더욱 자신을 멀리할 게 뻔했습니다. 병은 전염되지 않지만 무관심과 냉정은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정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고 견뎠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큰 병에 걸렸는데도 가족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정희를 원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정희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집안에 불길하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집안까지 재수 없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암은 팔자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병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고생한다. 신우이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예 이혼하고 나가라.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이유 없어.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분위기도 우울하고.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은주야, 나도 이 집 식구야. 그리고 병을 치료하면 치료해봤자 얼마나 살겠어? 돈만 축내고. 은주의 말이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사실에서 정희는 링거를 맞았습니다.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50대 남성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면 말해요. 내가 간호사 불러올게.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정희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집에. 바빠서 못 왔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분이 꼭 와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혼자서는 위험해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귀신 같다. 정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도 하지 마.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남편만큼은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첫마디는 정희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머리 좀 가려. 창피하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았는데도 남편은 이미 정희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직 머리카락 안 빠졌어요. 그래도 환자 티 나잖아. 애들이 보면 무서워할까봐.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닥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배수구가 머리카락으로 막힐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 곳곳이 휑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모자를 써서 빠진 부분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모자를 써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징그럽다.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지네. 집 안에 머리카락 떨어진 것들 좀 치워. 더러워. 정희는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머리카락을 찾아서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희는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집안일까지 안 하면 뭐하러 사냐? 정희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은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암 환자가 만든 음식 먹기 싫다. 손에 뭐 묻었을지도 모르는데. 정희는 장갑을 끼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데 장갑을 껴야 한다니 이런 모멸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머리카락조차 잃은 순간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희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병도 서러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더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딸이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정희를 본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정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이야? 정희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부터 시댁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 바보야, 이런 때 가족이 있는 거지. 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데려갈게. 친정에서 치료받자. 하지만 시댁에서. 시댁이 뭐가 중요해? 우리 딸 목숨이 먼저지.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사돈댁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정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돌봐주고 계신 건가요? 뭘 어떻게요? 해줄 만큼 해줬는데. 해줄 만큼요? 딸이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혼자서 밥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하잖아요. 조심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데요. 친정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정희의 짐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선 정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 우리 딸 여기 앉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병이 나? 따뜻한 미역국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아 주셨습니다. 정희야,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희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 마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정희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돈댁 정희 좀 데려가세요. 친정어머니가 반문했습니다. 왜요? 정희는 지금 치료 중인데.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젊은 나이에 암 걸려 남편 발목 잡습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돈댁,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멀쩡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병든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병든 사람이요? 정희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치료비는 누가 내는데요? 우리가 내야 하나요? 그때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험금 타려면 우리 며느리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돈은 한 푼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친정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보험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치료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정희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비는 아끼고 보험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시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시댁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문틈으로 들렸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야 해. 그냥 두자. 보험금 타면 우리 거다. 그래, 돈 한 푼 안 쓰고도 끝낼 수 있잖아. 병원비? 친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괜히 돈 써봤자 얼마 못 산다. 맞아, 그냥 기다리자. 정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해서 살리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보험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제야 해방될까? 정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예은이였습니다. 예은이는 시댁에서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온 줄 알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정희를 더욱 절망시켰습니다. 치료비 누가 내냐고 묻는다. 내 친정에서 알아서 해라. 친정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야, 정희는 내 아내잖아.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대출요? 제가 왜 대출을 받아야 해요? 정희 명의로 받으면 되죠. 남편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도 자기 돈 한 푼 쓰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부가 이런 건가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아내가 아프니까 집안 분위기도 우울하고. 우울하면 위로해줘야지 왜 피해?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남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 핸드폰으로 녹음해 뒀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보,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이혼이 왜 나와?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험금만 노리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 했어? 제가 다 들었어요. 시어머님과 나눈 대화도 녹음했고요.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병원비 한 푼도 안 내면서 보험금만 바라시는 거죠? 남편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야, 이혼은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난 안 해줄 거다.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 아빠, 저런 인간과 같이 살 수 없어. 우리가 변호사 찾아보자. 친정 가족들은 정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정황도 신고했습니다. 정희는 비로소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희는 시댁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친정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뼈해장국 끓였어.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병원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매번 함께 가주셨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딸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시니까 회복이 빠르네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환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언니들이 정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있잖아요. 50대 김순자 언니였습니다. 이미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언니도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당황했죠.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정희 씨 남편은 어떤가요?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딨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정희 씨, 그런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언니들의 격려를 받으며 정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부인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정말요? 남편 측에서 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보험금만 노린 정황이 명백합니다. 게다가 가정을 유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연달아 악재가 터졌습니다. 먼저 치료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비 누가 내냐고 묻는다. 내 친정에서 알아서 해라. 그 다음 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정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정희 씨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요. 대출 연체됐다고 하네요. 친정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출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알아보니 남편이 정희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찾아가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사돈댁 딸 좀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남편 말도 안 듣고 이혼 타령이나 하고. 연달아 터진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정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대출 사기 정황, 치료비 미납 증명서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한편 정희의 몸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사랑과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항암 치료 반응도 아주 좋고요. 담당 의사의 말에 정희는 기뻤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완치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죽기를 기다렸지만 자신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정희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이혼 소송만은 막아야 해. 보험금 못 받잖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정희가 다니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요? 데려가겠어요. 병원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신데 어떻게 데려가세요? 우리가 남편이고 시어머니인데 왜 못 데려가요? 결국 보안 요원이 나서서 내쫓았습니다. 이 일로 시댁의 악행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드디어 법정에 설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친정 가족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둘 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더니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 지금 후회하게 될 거야. 혼자서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을 노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정희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도 끝낼 수 있잖아. 괜히 돈 써봤자 얼마 못 산다. 그냥 기다리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말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고요?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더 있습니다. 대출 사기 증거와 치료비 미납 증명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고 치료비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님.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가 중병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인 행동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가정을 저버리고 경제적 책임을 회피했으며 보험금을 노린 정황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전액 책임지도록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고 오히려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희는 친정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친정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친정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뒤 정희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희 씨 축하드려요. 완전히 나으셨어요. 정말요? 네,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완치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 언니들도 와주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잘했어요. 우리도 힘이 나네요. 언니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정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딸 예은이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뻐요. 그치? 엄마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카페에는 따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밝은 미소에 매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카페에서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모임도 열었습니다. 암 환자 가족 모임, 이혼 준비 모임 등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 중에 괜찮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창백하고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희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전염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전염됩니다. 희망도 전염됩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희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암은 전염되지 않지만 무관심과 냉정은 가족을 병들게 합니다. 진짜 치유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어주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느낀 점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